때 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대표적인 틀이 계급, 민족, 인종 이런 틀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범주를 동원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범주화를 시도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면서 읽는 연구서 혹은 고전을 소개하는 역사책 읽어드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젠더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메리 위스너 행크스라는 저자의 젠더 인 히스토리라는 책을 번역한 번역서로 원서는 2001년에, 이것을 번역한 한글 번역본은 2006년에 출간됐습니다. 요즘 젠더 이슈 혹은 갈등이 되게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이 책은 역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2001년까지의 여성사 연구의 결과물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일종의 개론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사 혹은 젠더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에 관한 길잡이가 되는 비교적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 역시도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가족, 경제생활, 사상과 법률, 종교, 정치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시공간적으로 대단히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자 노력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공간적으로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을 아우르고자 했던 노력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책은 위즈너 행크스라는 연구자가 혼자 1차 사료를 보고 연구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 책이 출간된 2001년까지의 연구 결과물을 정리한 책에 가까운데요. 아무래도 당시 여성사 연구의 성과가 주로 영어권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꽤 많은 부분,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근현대 시기를 다룰수록 더 유럽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종의 개론서의 성격이 강한 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 중에 특히 더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여성사와 젠더사라는 용어의 차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학원에서 연구서를 읽으라고 할 때는 저자가 가진 관점과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라는 어떤 훈련을 받는데요. 예컨대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제에 관해서 연구자마다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보통 내가 A라는 주제를 다룰 건데 그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론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처음에 읽을 때도 우선 서론에서 저자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자가 여성사와 젠더사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성사랑 젠더사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여성사라는 건 말 그대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어떤 역사 서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성이 어떻게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는지, 혹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또 존재감을 드러냈던 소수의 여성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성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젠더사는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틀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계급, 민족, 인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범주를 동원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범주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범주로서 젠더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젠더사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규정되는 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대적인 관계 속에는 위계라든지 질서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규정되어 온 어떤 여성과 남성을 따로따로 분석한다고 해서 그걸 각각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젠더라는 어떤 분석 범주를 가지고 각각의 성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를 역사 속에서 탐구해내는 것이 바로 젠더사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사회마다 각각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성이 구분되고 또 그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현실적인 힘과 권력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위계화되고 고착화된 방식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젠더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젠더사는 여성사보다 조금 더 야심찬 기획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역사 분석의 범주로서 젠더를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 쓰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젠더사와 여성사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가까운지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 서론 19쪽에서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성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더욱 강조하고 점점 더 자아 비판적으로 되면서 여성이 과연 타당성 있는 분석 범주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젠더의 구조는 다양하며 여성의 경험은 민족, 계급, 그리고 여타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명확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의미로서 여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흔히 생물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회적, 역사적으로 변하는 구조일 뿐이다. 때문에 젠더 차이나 성적 정향을 생물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주목하는 이들은 본질주의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성을 또는 남성 그 자체를 하나의 성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이다.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바는 오직 젠더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여기를 읽고 나서 이 위스너 행크스라는 저자가 여성사보다는 젠더사가로서의 문제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 젠더의 역사라는 책을 그렇게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였던 것은 이 책의 본론을 막상 읽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여성사의 내용이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지역과 문명에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억압을 받아왔고 가정에 종속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불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존재감을 발휘한 어떤 일부 여성들도 존재했고,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지향하는 것과 이 책이 담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이 책은 앞서 말했다시피 이 위스너 행크스라는 저자가 혼자 연구하고 혼자 쓴 책이라기보다는 당시까지의 여성사 혹은 젠더사 연구의 성과들을 나름대로 모으고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온전히 위스너 행크스라는 어떤 저자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당시까지의 연구가 가진, 그러니까 젠더사를 지향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사에 가까운 연구 지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여성사와 젠더사 사이의 어떤 갈등과 혼란의 흔적이 책의 맺은말에도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맺은말은 저자가 여성사 혹은 젠더사 연구자로서 느꼈던 고민과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나름의 결론을 굉장히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역사 연구의 세계로 발을 내딛던 그 순간부터 역사 연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고 학문적인 거리를 유지하기에 힘든 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탐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교육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역사 속의 여성을 탐구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연구 주제인 여성에 대해서 학문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시간을 그녀는 여성에 초점을 두지만 여성을 연구한다는 것이 다른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는 어떤 여성사가로서의 자기 모순적인 임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자가 찾은 돌파구 중에 하나는 바로 젠더로의 전환이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젠더로의 전환이 나에게 하나의 위안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는 젠더라는 단어가 여성보다는 더 넓은 지적인 거리를 허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 대신에 젠더를 채택함으로써 학자로서 본질주의의 흔적에서 좀 자유롭게 되기를, 그리고 또 모든 범주는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고 또 자기는 이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성사에서 젠더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되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스노 행크스라는 저자 역시도 연구자로서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매진말을 읽고 들게 됐습니다. 또 여기까지 말한 것이 모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책을 읽고 난 뒤에 감상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다른 분들은 또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이 책을 너무 젠더사의 어떤 출중한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간 이 책은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되게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 가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역사책 읽어드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시면 돼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았어요.